네, 성공탑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전공 가이드 특집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해당 학과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학 중인, 재학 중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학과별 이 교과 과정부터 취업 전망 그리고 진로 진출 분야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학과의 정보를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늘 함께 해주신 분 모셨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학과별 정보에 대해서 요즘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수민 캐스터. 오늘은 또 어떤 학과를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저희가 어제 생명과학과를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저희 이지연 MC와 저희가 항상 관심이 많이 가지는 분야입니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라면 좀 말하기 어렵네요. 뭐 어떤 학과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다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점심시간 때마다 하는 얘기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네. 요즘 2015년 방송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방송 키워드 그러면 직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우리끼리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대세를 따라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될까요? 네, 저는 올해 쿡방, 먹방? 뭐 이런 거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힌트를 너무 쉽게 드린 것 같은데 네. 요즘 핫한 쿡방과 먹방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요리와 음식과 관련된 학과죠. 식품영양학과와 조리학과입니다. 네, 네. 이제 알겠네요. 수민 네. 캐스터가 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다라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는데 식품영양학과 하면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사실 떠오르고요. 또 조리학과 하면 보통 이 요즘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들을 네. 배출한 학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먼저 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의 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이고요. 네. 조리학과의 경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 또는 실무 전문가 그리고 세계화와 전문화를 선도하는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글로벌 외식조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건강이나 네.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의 특성이나 또 영양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또 네. 다양한 조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과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프로그램도 많고요. 사실 관련 드라마 이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맞아요. 계시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또 이런 정확한 교과 과정이나 진로 방향, 또 취업 관련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식품영양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품영양학과와 조리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영양학 조리학과는 식품 및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학문 분야를 배웁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는 식품학, 영양학, 조리과학, 식품미생물, 식품위생, 단체급식 등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실습을 수행합니다. 반면 조리학과는 음식 조리에 관해서 특성화시켜서 조리과학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한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조리 실습을 수행하고 이외에도 외식급식이나 단체급식, 푸드 스타일링 등을 공부합니다.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에는 조리와 음식 문화, 기능성 식품의 개발, 급식 경영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 코디나 외식 마케팅, 외식 창업 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취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과목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은 학부 및 대학원 졸업 후에 각종 식품영양 관련 연구소, 식약청 등의 국가공무원, 식품제조업체의 직원이나 연구원, 식품위생 공무원, 급식관리 경영자 및 직원, 또는 건강 관련 잡지나 신문사의 기자, 보건행정 공무원, 외식급식 조리사나 호텔 조리사,
제빵사,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 국가공인 자격증인 영양사를 취득할 수가 있고 학교 및 단체 급식의 영양사,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영양상담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가 선진국화 되면서 사람들이 먹거리와 건강,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외식 및 간편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식품 및 건강산업 또는 외식 및 급식산업 등에 대한 그런 산업이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나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자원 부족 문제에 의해서 식품의 가공 및 저장 기술에 대한 그 개발이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식품 전문 변리사 등의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조리학과의 이 전반적인 기본적인 교과 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졸업 후에 진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친구가 이거 뉴트리션 영양학과를 좀 네.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왜 미용 관련 뭐 네. 서플리먼트라고 그러죠. 영양제 같은 거 만드는 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들어보니까 막 헬스 트레이너 옆에서 식단 관리를 해주거나. 그렇죠. 네.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 막 이러면 연봉도 세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진출 분야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는 영양사와 식품기사, 제과기능사, 식품개발연구원, 위생사 등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리학과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조리사나 식품연구소 연구원 또는 외식사업 관련 회사나 유통회사에 입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식품 영양학과의 진출 분야는 크게 식품과 영양 이렇게 크게 두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하는데 특히나 식품 관련 분야는 수요 계속 있을 네. 것 같으니까요. 현재도 그렇고 전망도 정말 밝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유독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다고 하죠. 네,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로 전해지면서 한식의 재료나 조리법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 관련 기업들도 발효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그 전문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식품 영양학과와 조리학과의 전공자들의 취업문이 더욱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정말 들어보면 외국의 한국 음식점이 진짜 많이 늘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식품 김치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김치의 경우에는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침대인가요? 네. 아, 그럴까요? 네,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업은 물론 지자체 또 국가 정책에서도 발효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품 기업 내에서 발효식품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멘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어떤 분이실지 되게 기대되고요. 졸업하고 나서 연구직 같은 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기대되고 설레요 막.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샘표식품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발효식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민지 멘토. 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간장 제품을 담당한 연구원으로서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기획해서 그것을 관능을 해보고 관능적으로 우수한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또 보존성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생산 유통 중에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장 제품이 변질될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요. 네, 질문. 멘토님도 대학생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발효식품 연구원으로 진로를 결정하셨는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교수님이랑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졌고요. 교수님께서 이미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있는 선배님들이 되게 연락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 제품들이에요. 저도 선배님처럼 발효식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대학 시절 뭐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학과 수업을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업무를 할 때 식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식품화학이라든지 식품미생물학 같은 그런 수업들을 충실히 들어놓으면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취업 관련해서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취업 준비에 있어서 취업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4학년이 되기 전에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성적 같은 걸 좀 충분히 마련해 놓으면 당연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4학년 1학기까지 과목을 충분히 이수를 해서 4학년 2학기 때는 수업보다는 취업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네, 발효식품 연구원으로서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취업 정보를 그 유명한 취업 카페 다들 아시죠? 그쪽에서 많이 얻었어요. 그 카페를 보면은 나에게 맞는 예를 들면 뭐 대졸 신입이라든지 식품 관련 전공자라든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또 가끔 보면은 지역의 굵직한 기업들이 특정 학교 게시판에만 슬쩍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 정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관심 있는 과의 다른 학교 게시판을 본다거나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있는데요. 저희가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발효식품 연구원 말고도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 진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식품연구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맛을 보는 관능 평가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식품 회사에서도 필요한 인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이수를 받는다든지 관능 평가 전문가로 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임상영양사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임상영양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그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발효식품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들에게도 그 분야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맛은 소중한 것이여. 발효식품연구원 화이팅!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식품 영양학과 그리고 조리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만나본 멘토는요 발효식품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발효식품 연구원이 아닌 직업을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으로 관능평가 전문가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직업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맛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먹는 것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맛을 잘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마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와 다르게 좀 더 격롭게 맛을 보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나름의 노고가 있으시겠지만 배부를 때 또 먹어야 되는 노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장난이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렇게 식품 영양학과나 조리학과 출신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직업이 영양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이 영양사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영양사하면 학교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영양사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최근에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영양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망이 밝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역할이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 멘토가 전망 있는 직업으로 추천을 드렸던 임상영양사가 있습니다. 임상영양사는 의료 관련 기관 등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임상영양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데요. 영양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직업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상 영양사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고 또 수민 캐스터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임상 영양사 외에도 좀 더 전문화된 영양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요. 좀 소개시켜줄 만한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SNS에 음식 관련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먹스타그램 이런 거 해서 정말 요즘 음식 사진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음식 사진을 찍기 좋아하거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직업이에요. 바로 푸드 에디터인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음식 관련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매체가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푸드 에디터를 비롯해서 칼럼니스트, 푸드 MD,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음식 메뉴 개발자 등의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푸드 에디터 수민 씨가 말해준 것처럼 요즘 SNS에 사진 찍어서 음식 사진 올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밥 먹으러 가면 또 못 찍게 하잖아요. 아직 찍어야 된다. 제가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푸드 에디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블로그를 시작해본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푸드 에디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멘토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푸드 전문 잡지 푸드 에디터 김미나 멘토. 푸드 에디터는 잡지, 요리 잡지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여성 잡지에서 요리를 관련된 일을 취재하고 만약 메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식재료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메뉴들 그리고 개발된 레시피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또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따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과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내가 과연 계속 조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리과라는 게 앞으로의 진로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저희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대기업 취업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실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중에 푸드 에디터라는 기회를 한번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푸드 에디터로 나의 앞길을 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정확한 레시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 잡지나 요리를 소개할 때는 그래서 요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할 때 내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것과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리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글로서 표현할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로 표현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따로 제가 듣기도 하였고요. 또한 이렇게 미적 감각이나 그런 순발력을 요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학과의 뭐 컬러리스트 준비나 푸드 스타일링 수업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 외국 잡지나 이런 관련 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푸드 에디터들은 일반 에디터들이랑 조금은 달라서 좀 요리를 전공하는 사람을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또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글 쓰는 능력을 좀 평가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입으로 가면은 그 회사에 따른 간단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푸드 에디터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왕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면 시급이나 또 경험이 되는 중요한 아르바이트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엄선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리브영 신천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올리브영에서는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주 이틀만 근무를 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신천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성별과 연령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급여는 시급 6,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클럽 데스크 근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6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지산 리조트의 채용 소식입니다. 지산 리조트에서는 스키 강습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지산 리조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문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문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업타운 카페의 채용 소식입니다. 업타운 카페에서는 음료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 내에 위치한 업다운 카페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식품 영양학과 그리고 조리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한 꾸준히 발전할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음식 문화 점점 다양화되고 또 풍요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전공자들의 이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지요. 오늘 전공 가이드 관련 분야 전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